됐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순천 사람이라고 안 나오네. 오늘 강연회는 즐거우셨나요? 이번 강연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주권으로 반드시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라봅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3-4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맨 앞에서 제일 먼저 꼭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최광욱 원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 영암군에서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입니다. 투표권이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탁 하나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단 우두머리 두 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립호텔에 편안하게 계시는데요. 한편 우리 국민들은 걱정도 듭니다. 만약 국민의힘 세력이 집권한다면 윤건이는 사면 복권되어서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 이름만 바뀌었지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사례가 생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50년 만에 최초 평화적 정권 교체를 기념하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과 노태를 사면 복권하는 전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서 옥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대한민국 근대사에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가 숨겨놓은 비자금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저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대통령은 어떠한 큰 죄를 짓더라도 몇 년만 감옥에서 살다 보면 사면 복권된다는 것입니다. 윤건희도 지금 그러한 희망으로 국립호텔에서 합법적으로 탈옥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고 이명박근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남편 윤석열에게 끝까지 잘 버티라고 옥중 메시지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서 또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에 가신다면 전직 대통령만큼은 쉽게 사면 복권될 수 없도록 입법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입법으로 만일 사태를 준비해 둔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질문인데 이거는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용주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집권 이후 실용이라는 의미에서 윤건희 정권에 부여가했던 몇몇 인사들을 재기용하였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는 윤건희 정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였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업법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윤건희 정권에 적극 부여가했던 자입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도 실용이라는 의미에서 일제히 부여가했던 친일파를 사회 곳곳에 재기용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실용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저걸 수신이라고 엄청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사면 복권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거 지금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도 없고 복권도 없고 가석방도 없고 공소시효도 없다. 이거 법 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게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예, 절대 없어야죠. 지금 김건희가 아플 예정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보석으로 내달라. 그리고 나는 이제 윤석열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이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나름 많이 의견을 냈고 또 소통도 하고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욕도 무지하게 먹었어요. 네가 뭔데 지금 대통령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박이신 거죠.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뭘 실용 인사를 왜 시비를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이신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예전에 인사검증 업무나 이런 걸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누구를 어느 자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걸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사람을 쓰겠다. 그러니까 내 국민에게 약속한 내 약속을 실천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국민 통합에 유용한 사람,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사람은 최대한 끌어안고 저쪽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많이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시고 화도 내시고 했는데 저도 황당했죠. 그런데 송미령 장관을 도대체 어디 고를 게 없어서 저거를 골라가지고 유임을 시키냐고 했을 때 당과 대통령실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분이 송미령은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서 낱낱이 다 얘기했다. 사실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이재명 정부가 품고 갈 때 저쪽에 주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막 거의 난동을 부리잖아요. 송미령 장관 농해수위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 선수들이 막 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해 둔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성과를 잘 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자기가 얘기한 말 자기가 엎어야 되는 또 괴로움이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또 대통령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필요할 때 쓰고 잘 못하면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또 바꿀 때가 되면 바꾸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 뭐 법무부 장관 얘기하신 거 가지고도 여러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뭐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부터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이다. 아니다. 대통령 뜻에 반기를 든 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으시던데 그냥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냥 법무부 의견을 얘기해 본 겁니다. 그 안에 검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사를 빼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거를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한테 뭐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압박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의 수장이 되면 아니 한전의 사장인 사람이 전기를 제대로 쓰게 만들고 송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전기요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아니 전기는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고 한전은 망해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나 막 심각하게 적어도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건재한 이상 큰 걱정까지는 저는 하지 않는데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생각하고 다 잘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경고는 해야 된다. 경보음은 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게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국힘이 또 집권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좀 길어지지만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애들 학교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거는 거기 가면 절대자가 있다. 그 사람 말하는 대로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경쟁에서 지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거를 가르쳐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저 서울법대 내란과 나온 애들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죠? 그 입장에서 제가 잠깐 살아봤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었어. 모범생이었어. 그러면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열등생이고 문자였어. 열등하고 문제 있는 것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는 부러워서 그런다고 봐. 그러니까 저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뭐 억울하면 서울법대 나오시던가. 억울하면은 뭐 아버지가 사립학교 한 3개 갖고 있던가. 정유라가 그랬죠.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진짜 그 진심에 있는 멘탈리티를 들어가 보면 왜 너네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왜 국힘을 지지하느냐? 걔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 저 못 배우고 없는 것들이
우리 거를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 내는 걸 뺏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먹이려고 우리 돈을 뺏어간다. 그게 세금이다.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 아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본 경성제국대학 나와가지고 천황 말 잘 들어서 부자가 됐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고등문관시험 합격할 적에 다 농사짓던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친일파라고 하고 무슨 재산을 환수하라고 그 도둑놈 심보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담아있는 여전한 그 반독재, 잔재, 출세주의 이런 거를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선거 공보 보고서 왜 찍었냐 그러면은 아유 서울법대 나왔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예. 여정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아, 예. 네, 광주에서 온 윤석열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 알게 됐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가입하게 된 네, 사람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팬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청문회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저희 방송에서 보면 되게 많이 싸우시잖아요. 근데 뒤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해서 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실제로도 그렇게 약간 네. 사이가 안 좋고 그런지 그러니까 다른 당하고 싸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팬덤 정치는 좀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팬덤 정치는 기본적으로 같은 당 안에서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당 의원하고 싸우는 거는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막 고함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정치의 본질이 원래 싸우는 거죠. 거기서 의회를 만든 이유가 또 정당이 생긴 이유가 편가를 편먹고 싸우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내전이 벌어집니다. 어딘가에서 그거를 논쟁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야 휘발유에 납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길거리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유연 휘발유 먹고 죽어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입에다가 휘발유 넣어버리고 그러면 유연 휘발유가 무연 휘발유 먹으면 안 죽냐? 너도 먹어봐봐.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싸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요, 원래. 그러니까 싸우는 게 원래 일입니다. 거기서 싸우지 않으면. 근데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컵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흰 컵보다는 검은색이 나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 동그란 컵보다는 조금 팔각형 컵이 나은 것 같아. 이건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국힘에 저것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걸 가지고 토론할 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컵이 이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렇게 만들면 좋냐 안 좋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나 이때까지 동그란 컵보다는 팔각형 컵이 좋다고 했던 놈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나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이 동그란 컵이 더 낫다고 한다. 그 동그란 컵이 씻기도 좋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근거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만 왜 그거를 세상에 동그란 것만 있다고 매도합니까? 내가 그리고 언제 팔각형만 내가 유일한 답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컵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동그랗게 하느냐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팔각형이라고 주장했냐. 아니 당신 팔각형이라고 속기록에 써있다. 안 보인다.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써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광경을 본 언론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민주당은 동그란 컵이 좋다고 했는데 국힘은 팔각형 컵이 좋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밀리니까 갑자기 삼각형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뭐라고 나와요? 컵 모양을 둘러싼 논란.
매일매일 싸우다가 해가 저물어. 싸우기만 하는 국회 필요한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비서를 줄여야 된다. 임금을 깎아야 된다. 이렇게 가죠, 얘기가. 그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가 있었어요. 비서는 더더욱 그렇죠. 거의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많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 그러죠? 왜 늘려야 된다 그래요? 조금만 있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더라 이런 거잖아요. 대법관들은 근데 일이 많다고 그래서 늘려준다는 건데 반대하잖아요 또. 왜 반대해요? 조금만 있을 때 자기들의 특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아서 문제라 그러거든? 그죠? 국회의원이 되면 뭐 받는 대우 해가지고 막 돈이 얼마고 비서가 몇 명이고 뭐 차가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은 다 틀린 얘기가 많은데 뭐 비행기를 공짜로 탄다더라 뭐 차가 나온다더라 다 뻥이거든요. 근데 특권을 없애고 줄이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특권이 없어집니까? 특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런 얘기 하면은 또 막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줄여야 돼 저것들 맨날 싼만 하고 생각을 안 해서 생각을 안 해서 나 때문에 그런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왜 국회의원들은 싼만 하고 하는 일이 없냐 국회의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없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22대 국회에 와가지고 지금 국회의 효능감을 좀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막 찾아내고 막 혼내고 하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저 국회 것들이 나가니까 숫자가 적고 그러니까 되잖아요. 국회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21대 때는 뭐든지 합의해서 하자 그러면서 발목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싸운다고 하는 게 언제 필요한 것이고 얼마큼 옳은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이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올해도 2024년도에도 15,000명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전라도, 강주, 전남에서.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200% 이상 찍어도 진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확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따라서 가듯이 호남의 현상금이라도 지금 인구 500만이라도 전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게 이 앞으로 우리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연선되고 그리고 집행부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인구를 현상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로 급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일단 저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이 행사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예. 예. 아니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 그 사실관계는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선거하면 무조건 진다. 전라도에서 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거다. 그건 아니에요.
뭐 수학적으로 봐도 수도권 표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은 앞으로 이제 진보 정권, 민주 정권은 영원히 질 거다. 선생님, 경북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부산을 지금 다른 말로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아니, 제가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압니다. 예. 선생님, 우리 그 질문과 답변을 좀 받게요. 예. 그거는 그게 증말에서 선생님 증말에서 저는 애가 넷이거든요. 호남 인구를 늘리는데 저만큼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